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, 바로 국채죠.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, 바로 블록체인입니다. 이 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. 근데 이 둘의 만남이 지금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. 오늘은 국채 토큰화라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국채가 토큰이라는 디지털 옷을 입는다. 그런 과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 만남이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장 먼저 이 모든 논의의 기본이 되는 토큰화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이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토큰화. 말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국채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디지털 증서는 블록체인 위에 딱 기록되니까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.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왜 토큰화가 중요한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바로 효율성의 차이인데요. 왼쪽 좀 보세요. 기존의 채권 거래는요, 여러 기관을 거치고 서류가 오가고 며칠씩 걸리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어요. 그런데 오른쪽, 토큰화된 방식을 보면요,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이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해버립니다. 아니, 그럼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이 바로 원자적 결제라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채권 토큰이랑 대금 토큰의 교환이 마치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묶여서 그냥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은 보냈는데 채권을 못 받는다거나 반대로 채권은 줬는데 돈을 못 받는 그런 위험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.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거죠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술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채 토큰화는 크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.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과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, 이 두 가지 전략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정부, 즉 공공부문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직접적 접근법입니다. 국가가 처음부터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국채를 직접 만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단연 홍콩입니다. 2023년에 세계 최초로 토큰화된 눅세 국채를 발행했고요.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. 2024년에는 규모를 무려 60억 홍콩 달러까지 확 늘리고 심지어 홍콩 달러, 위안화, 미국 달러, 유로화 이렇게 4개 통화로 동시에 발행했습니다. 이건 뭐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국채 토큰화를 아예 제도화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금융시장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. 미국 모델의 핵심은 바로 간접적 접근법입니다. 정부가 국채 토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산운용사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MMF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의 지분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는 국채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지만 그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. 그리고 이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불과 2년 만에 시장 규모가 1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시장의 필요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그럼 이 토큰화 펀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. 기존 MMF는 그냥 투자 상품이었잖아요. 그런데 토큰화된 MMF는 실시간으로 다른 금융거래의 담보로 바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.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.
지금까지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 딱 3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,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법과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합니다.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건지, 누가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지, 또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,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칙, 일종의 디지털 금융법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. 두 번째 시사점은 정부의 역할입니다.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국채 토큰화 시범 사업 같은 걸 추진하면서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뭐가 가능하고 뭐가 문제인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. 이런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관련 인프라를 까는 데 도움을 주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 길은 안전하구나 하는 신뢰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. 결국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야 할 주체는 바로 금융기관들 자신입니다.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그냥 수동적으로 있다가는요, 정말 순식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국채 토큰화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바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.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정말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